나의 꿈 사용법, 진정한 나를 마주하기 위한 꿈 인문학, 고혜경 지음. 고혜경, 신화학 박사이자 꿈 분석가, 미국 퍼시피카 대학원에서 신화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오클랜드 창조영성대학원에서 제레미 테일러 박사에게 그룹투사 꿈 작업을 배웠다. 꿈그룹 투사 작업과 워크숍 팀을 이끌면서 이 땅의 꿈 친구를 늘리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저서로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가 있고, 번역서로 신화로 읽는 남성성 희, 신화로 읽는 여성성 쉬,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라 등이 있다. 머릿말, 꿈은 마음을 보는 창이자 변화무쌍하고 복잡다단한 마음을 읽는 도구입니다. 물론 꿈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태몽이나 예지몽 혹은 기륭을 점치는 수단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긴 하지요.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레 꿈 이야기를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으며 누구도 꿈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밤마다 펼쳐지는 이상하고 야릇한 꿈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꿈을 꾸었지?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궁금증을 풀고 싶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넷을 뒤적이거나 꿈이 잘 맞다는 용한 해몽가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꿈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마저 좌절하게 만들곤 합니다. 막상 이 분야를 공부하려 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렵기만 하고요. 제가 꿈 공부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5년 미국 유학을 가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꿈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참 희한한 나라다 라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흥미진진한 수업을 들으며 어느새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 속고 산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이렇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늘 가까이 있었는데 황금을 발에 차이는 돌부리인 줄 알고 살아온 격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꿈은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깊고 오롯한 본질적인 자신을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인과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내 삶의 궁극적 방향성은 있을까?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만나는 질문들입니다. 꿈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매우 유용하고 안전한 도구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밤마다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꿈 같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꿈 세계는 때로 낯설고 엉뚱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꿈들이 품은 놀라운 의미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의식 한켠에 방치되고 잊힌 꿈의 중요성을 새삼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꿈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함께 꿈 이야기를 하고 이 세계를 탐험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통찰, 열린 마음이 이 책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들이 있어 더욱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최초의 꿈 친구이자 스승인 제레미 테일러 선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무의식 들여다보기, 2장 꿈으로 하는 눈 청소, 3장 아니마와 아니무스 이야기, 4장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5장 당신의 신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자주 꾸는 꿈 20가지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의문이 생길 때 질문을 명확하게 만들어 마음에 품고 주변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본다. 무의식에 의식적으로 튜닝을 하면 오라클 또한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각만 연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때 의미 있는 우연인 공시성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 꿈의 지혜를 구하는 일은 매일 밤마다 내면의 지혜를 듣는 통로가 되었다. 무의식을 존중할수록 기다리는 인내력도 향상된다. 동시에 애매한 상황을 견디는 배심도 두둑해지는 듯하다. 무의식의 그림이 드러날 때가 행동할 때임을 명확히 자각하게 된다.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힘과 에너지를 누구는 운명이라고 하고 누구는 신의 손길, 누구는 천사라고 한다. 로버트 존스는 우주의 그물망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삶에서 가장 필요할 때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순간은 마술 같다. 인간의 작품이라 하기에는 너무 절묘하다. 우주가 정확하게 튜닝을 해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을 이루어낸다. 이런 기적의 자리에 있을 땐 그저 감사하다는 탄성만 나온다.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겪을수록 자연과 우주와 연결된 나의 존재감은 선명해진다. 삶의 구심력 또한 강해지는 것 같다.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흐름도 보인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여전히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하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관계에 대한 좌절로 실망하고 번민하고 아파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커다란 힘을 감지할 수 있기에 쉽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을 얻게 된다. 현상 아래 커다란 지혜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힘과 연결하는 통로가 열려 있음도 자각한다. 그러니 현실의 무게가 버거워도 잠식되거나 질식하지 않고 삶은 살만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꿈은 많은 도움이 된다. 20년째 꿈 공부를 하고 있어도 새삼 꿈의 가치와 지혜가 절실히 다가오는 요즘이다. 세월호 사건과 우리 사회에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잔혹하고 병리적인 왕따와 군대 폭력들, 눈멀게 만드는 언론, 빈부격차,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나 전쟁, 동식물의 학살, 기후변화, 방향감을 상실한 정치와 희망 없이 표류하는 사회, 이럴 때 눈을 안으로 돌린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면 한 발 물러서서 지혜를 구한다. 무의식의 지혜를 듣고 좁은 자아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생명에 내재된 더 큰 힘을 확인하라.
그러면 현실에 갇혀 경직된 마음에 다시 상상의 힘을 불어넣고 열정의 불을 지필 수 있다. 내게 꿈은 힘과 지혜의 원천이다. 신탁을 듣는 자리이고 초월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중심이 흐트러져 표류할 때 꿈은 정신의 중심으로 다시 튜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혜의 길을 열어준다. 비관적인 메시지를 되풀이하는 대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에 안도할 수 있다. 나만의 고유한 노래.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보면 삶의 이야기를 이어온 하나의 줄거리가 잡힌다. 꿈을 통해 거듭 되풀이되는 이미지들에서 공통된 신화의 패턴도 드러난다. 아직 내 삶의 신화는 이거야 라고 선생님들이 그랬듯 선포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 그림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수많은 우주의 그물망들이 엮어낸 정교한 예술이라는 점은 점차 확연해진다. 나는 내게 주어진 소명의 삶을 산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렇지만 자아가 세운 계획에 따라 불굴의 의지로 목표를 성취하는 삶이 나에게는 오히려 낯설다. 어떻게 꿈을 공부했고, 왜 신화를 택했고, 어떻게 그런 학교에 유학 갔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엉거주춤 짜임새 없는 답을 한다. 가다가 툭 걷어찬 돌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우연한 만남이 새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잘한 일은 재미있는 걸 만났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뛰어든 것이다. 이 천진한 자세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지만 두려움이나 주저함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었다. 조지프 캠벨이 강조해온 삶의 모토, 지복을 따르라를 실천하고 있다.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건 분명하다. 암실에서 사진을 인화하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던 백지 위에 영상이 점점 떠오르다 전체 상이 확 드러난다. 나의 꿈과 나를 둘러싸고 일어난 우주의 구물망들이 겹쳐 테피스트리의 패턴들이 언뜻 드러난다. 아직 인화 작업을 마친 사진도 아니고 완성된 테피스트리도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길을 찾는 여정에 있지만 나만의 고유한 내면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치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꿈이었다. 꿈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꿈꾸는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저마다 고유한 신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꿈을 통해 만난 소명. 직업은 찾지만 소명은 찾아온다고 한다. 소명과 개인의 신화는 직결되는 이슈임에 틀림없다. 나를 나답게 산다고 느끼게 해주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자부심을 주는 일에 일생 헌신을 하는 경우이다. 내면의 노래에 귀 기울이는 삶은 소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닐까? 나의 소명이 드러났던 꿈이 있었다. 유학을 간 첫 해, 꿈 수업을 듣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꾼 꿈이다. 헬기 탄 손오공이 과수원에서 잘 익은 복숭아를 훔쳐 달아나다. 헬리콥터를 타고 복숭아 과수원 위를 날고 있다. 화창한 날씨다. 나무에 복숭아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잘 익었다. 과수원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그냥 달라고 하면 줄 텐데 그러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헬기를 탄 채 손을 내밀어 제일 잘 익은 복숭아를 몰래 따는데 과수원 주인이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며 막 쫓아온다. 나는 헬기로 주랭랑을 친다.
그룹에서 이 꿈을 나누자 제레미 선생님의 첫 마디가 너 꼭 손오공 같다 였다. 남의 나라에 와서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이미지가 서역의 불법을 가지러 간 손오공을 연상시켰나 보다. 개구쟁이 짓이 닮았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이날 이후 제레미 선생님은 늘 내게 한국으로 돌아가서 꿈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내가 박사과정에 지원할 때 추천서를 써주면서도 나 같으면 한국 가서 꿈 작업을 하겠다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이로부터 7년 뒤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나는 꿈 작업이 내 소명이 될 줄은 몰랐다. 꿈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신화를 공부했으니 어떻게든 꿈은 내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주제라 생각했지만 그룹투사 꿈 작업을 이 땅에 소개하고 확산하는 일이 주업이 될 줄은 몰랐다. 박사과정에 막 입학하고 꾼 꿈 하나를 덧붙인다. 수영장을 탈출해 심해를 유유히 헤엄쳐가는 고래. 육지에 붙어있는 바다 한 모퉁이를 막아놓은 수영장이 있다. 수영장에서 프리윌리 키코가 높이 뛰어올라 수영장 울타리를 넘어 바다로 뛰어들더니 유유히 먼 바다로 헤엄쳐간다. 꿈과 신화 공부는 내게 이런 느낌이다. 거대한 신화의 바다로 마음껏 유영한다. 신화가 왜 좋아?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끝없는 상상의 바다를 헤엄치는 기분이라 답한다. 인류의 오랜 상상의 꽃이 신화이고 개인의 경우에는 꿈이 아닐까? 내 생의 주제가 된 꿈과 신화를 만난 계기는 우주의 구물망이 작동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어 단체에 들어갔다가 매튜 폭스 신부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매료되어 그가 재직하는 학교로 유학을 갔다. 거기서 꿈과 제레미 테일러 선생님을 만났다. 꿈 수업 시간에 누군가 우연히 학교 안내서를 주는데 커리큘럼을 보니 일생 배우고 싶은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그래서 무작정 그곳만 지원했는데 다행히 입학 허가가 나서 신화를 공부하게 되었다. 일생의 주제도 소명도 내가 애써서 찾아 나섰다기보다 전체의 기획 속에서 이루어진 느낌이다. 또 다른 꿈을 소개하겠다. 신화와 꿈 아카데미에서 공부했던 어느 치과 의사의 꿈 이야기다. 학창시절 작곡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분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몇십 년 지속해온 이 일에 지치기도 하고 의사라는 직업이 진정한 자신의 소명인지 의문을 품던 중이었다. 노인이 돌을 다듬어 삼존 마애부를 만들라 한다. 노인이 돌을 다듬어 석상을 만드는 시범을 보인다. 나와 동생이 제자인 셈인데 그가 넓고 부채만한 크기의 돌로 만드는 것은 삼존 마의 석불이다. 돌을 문질러서 닳게 해 만드는 것이라 만들어진 표면의 손가락 자국 같은 굴곡이 매끈하다. 하지만 시간과 수고가 여간 많이 드는 게 아니다. 노인이 나를 불러 따라오라 하더니 돌과 자신이 그린 산수 작품을 재료로 준다. 레알 같은 글씨가 빼곡한 삼국시대 문서인데 좌우로 여러 겹이고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왕궁의 관료나 장군의 문서 같다. 내용을 해독할 수 있을 듯해 자세히 보니 모르는 한자라 당황스러웠다. 지하 기공실에 돌 의자와 숫돌이 있다. 그리고 미국 유명 배우가 자기 삶은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남자들이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다. 지하 작업실이다. 천장이 낮고 돌로 된 작은 의자들이 다닥다닥 놓여있는 열악한 작업 환경인데 기공소라고 했다.
작업용 의자들이 작업대에 여유 공간 없이 바싹 붙어 있어 난쟁이용 같다. 선이나 쿠션은 처음에는 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 갈아야 하나 돌은 불편하지만 내구성이 좋아 갈 필요가 없다. 나처럼 우연한 계기로 소명을 찾은 것과 달리 의사로 일을 시작해서 자신의 직업이 소명인가 고민하는 케이스다. 수십 년 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 진료하는 일에 회의를 갔던 터였다. 그런데 이 꿈을 통해 돌을 가는 지난한 시간과 노력의 의미를 삼존불의 탄생이라는 상징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가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치료를 위해 수십 년 해온 일은 돌의자가 닳도록 들인 시간과 노력으로 상징되었다. 부처가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해탈하도록 도왔듯 사람들의 아픔과 불편을 없애온 그의 노고는 부처의 수행과 닮았다. 소명은 다가온다고 했던 말을 정정해야 할 것 같다. 이분의 꿈을 보면 어떤 일이든 전심전력 매진할 때 그 일이 바로 자신의 소명임을 깨닫게 된다. 꿈과 개인의 신화. 꿈 세계가 개인의 신화를 찾아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20년 동안 꿈 공부를 하면서 꿈 세계와 깨어서 하는 활동 세계가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차 또렷해진다. 제레미 선생님은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순간 두 가지 다른 버전으로 자신의 생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 삶의 기억과 꿈으로 이루어진 이야기. 이 두 편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개인의 신화이자 내면의 노래이다. 그럼에도 꿈을 강조하는 이유는 꿈 이야기가 내면의 소리를 듣거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잠만 자면 꿈이 다가온다. 꿈에 화답하면 각자 저마다의 노래가 더 또렷하게 들릴 것이다. 점차 내 삶을 펼쳐가는 그리고 내 꿈을 이끌어가는 힘, 에너지, 그리고 방향이 있다는 확신이 더해진다. 내 안에 씨앗처럼 잉태된 정신의 DNA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삶의 과정이다. 첫 씨앗을 운명이라 부른다면 움터나온 운명이 펼쳐내는 드라마에서 나는 누구일까?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기보다 출연자에 지나지 않을까? 아리주나의 마차를 끄는 크리슈나 신의 이미지가 실제 우리들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는 것은 아닐까? 갑자기 제자의 장난기가 발동한다. 제레미 선생님이 오토바이 사고 때 정신을 잃기까지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해 주었을까? 죽다가 살아나는 사고를 한 번만 더 당하고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으니 내가 그 상황을 겪는다면 이란 상상놀이를 할 수밖에 없다. 눈앞에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일생 드라마와 꿈이 이어지는 드라마는 결국 같은 이야기였어. 나의 노래, 나의 신화를 두 가지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는 거였어. 이 발칙한 상상을 말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진다.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삶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원자와 분자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궁에 갇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신세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전체 그림도 흐릿하고 온전한 내 노래도 다 듣지 못했다. 하지만 거대한 청사진의 드라마가 매우 궁금하다. 나는 운명의 실타래가 짜는
테피스트리가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기다린다. 그 문양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 노래는 얼마나 우렁차게 울려 퍼질까?